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고객의 사업 성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인텍스 대표 김연애 기사입니다. 아마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거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명세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됐는데 현재는 급여 명세서의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사업주도 급여 명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은 직원이 궁금한 게 있다라고 물어보는데 사업주인 나도 모르면 곤란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회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회사마다 양식의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 차인 지급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각 구성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내역인데요. 세전 지급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 과세되는 급여와 식대와 같은 비과세 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보육수당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식대의 경우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 식사가 있고 현물 식대를 제공받는 대신에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 월 20만 원을 한도로 현금 식대를 비과세해 주게 되고요. 만약 현물 식대와 현금 식대를 모두 제공을 받는다면 현금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을 해서 사업주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는 대신 그 소요 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거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받는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도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액 과세가 원칙입니다. 또 시외 출장의 경우에도 실제 여비를 수령하더라도 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내 출장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출산 또는 자녀 보육수당이 있는데요. 근로자나 아니면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있다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되는 금액은 20만 원이고요. 6세 이하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전 지급액에서 4대 보험료,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그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금을 떼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공제 항목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인데 왜 3개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4대 보험료를 먼저 살펴보면 4대 보험료 같은 경우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요율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발생한 보험료 중에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하게 되는 거죠. 현행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이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그리고 고용보험은 0.9%입니다. 거의 급여의 9.4% 정도를 떼어내기 때문에 꽤 부담이 큰 금액이죠. 최근 국민연금 요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개혁안이 나왔는데요. 해당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 부담이 더욱 증가해서 차인 지급액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가 있고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가 발생하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이 정도 급여에는 이 정도의 세금을 내더라 라는 통계를 내서 집계한 통계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매달 징수하고 추후에 다음 연도 연말정산을 할 때 정확한 급여와 연말정산 자료 등이 확정이 되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말정산이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시면 한글, 엑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화면에서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떼고 남은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지급액이 되는데 이걸 차인 지급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저희가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신 업체 대표님께서 그래서 직원한테 얼마를 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차인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금액만큼 직원에게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예시를 통해서 함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볼까요? 이번
이번 달 A 직원의 급여가 기본급이 186만 740원, 식대가 20만 원이고 4대 보험료는 요일에 따라서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전 지급액은 지급 내역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친 206만 740원이 세전 지급액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겠죠.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국민연금은 83,700원, 건강보험 65,960원, 고용보험 16,740원, 장기요양보험료 8,540원이고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16,350원을 떼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10%인 1,630원을 떼게 됩니다. 그럼 총 공제액은 192만 2,920원이 되네요. 그럼 차인 지급액은 세전 지급액 206만 740원에서 총 공제액 19만 2,920원을 뗀 나머지인 186만 7,820원이 되고, 이 차인 지급액을 급여일에 A 직원에게 지급을 하면서 급여 명세서와 함께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급여에서 뗀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와 사업자 부담분을 합쳐서 공단에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시로 본 급여 명세서는 기본적인 구성과 계산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급여 명세서는 매달 항목들의 내역이나 금액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맡기고 있는 저와 같은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잘 반영을 알아서 해줄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직접 만약에 신고를 하는 사업주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급여 명세서와 4대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해서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 명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4대 보험과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신고 납부하는 사업주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이번 기회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텍스는 13년간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텍스 대표 김연애 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